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각종 재건축 규제를 내놓으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 평균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3억 7천만 원 정도 상승한 건데요.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신규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분양가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실제 거래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면 가격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의 주택시장 가격, 2020년도 넘어왔죠. 네. 2020년도 1월달 초반에 전국적인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3주째가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이나 외곽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중저가 아파트는 일부 상승했지만 상승세를 주도했던 고가 아파트들은 주춤한 모습인데요. 2020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 가격은 0.07%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12% 올랐습니다. 서울의 상승률은 0.07%를 기록해 전주에 비해 폭을 줄였는데요. 매매가는 이처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세값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2% 올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은 주춤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2.16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라고 하지만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폭 자체가 축소가 됐고요. 지방의 하락폭 자체가 확대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주요 신축 위주로 가격 상승 부분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그렇지만은 9억 이상, 15억 이상 부분 자체가 가격의 하락폭, 거래량부터가 현격하게 줄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19년도 12월 말보다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폭 자체가 전국적으로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 또한 축소고요. 서울권, 모든 규제가 몰려있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0.08에서 0.07로 상승폭, 상승은 했지만 축소되어 있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책, 12, 16 대책의 수요 억제 정책에 있어서 관망세, 수요자들의 관망세 부분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한 거래량을 봤을 때도 9억 이상의 아파트들 주택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대비해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모양새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현재 정책이 매매 거래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도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역별 매수위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이 넘게 되게 되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100이 아래라고 하게 되면 매도자가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 12월 16일 발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국, 서울, 강남, 특히 서울, 강남, 강북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속적인 부분 자체로 올 4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세 가격 지수.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반사 효과로 전세 가격의 지수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국의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0.11에서 0.12로 올랐고요. 수도권도 상승, 확대. 지방은 유지를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 같은 경우만 상승폭 자체가 축소된 모양새로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부동의 부분 자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의 어떤 지수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서울부터 플러스 부분 자체도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진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서울부터 전국적인 지역별로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오르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지금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지난주 대비 0.08 변동률에서 0.07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소형 평형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중저가 아파트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서울 중위 가격이 8억 7천 정도 하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일부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상승세를 주도하던 주요 지역의 재건축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서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보합 내지는 하락된 급매물이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 1월 달의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대로 거의 3주에서 4주 연속 상승폭이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권의 특징입니다. 자, 서울권 내에서도 강북 14개구 같은 경우에는 0.07 평균적인 상승이었죠.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 염리동 위주로 상승을 보였고요. 중저가 아파트를 위주로. 자, 강북과 성북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및 역세권 중심의 직주 근접의 수요 중심, 실수요 개념 자체로 상승을 했고요. 성등구 같은 경우에는 금호, 행당, 옥수, 신축 내지 대단지의 소형 아파트.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저가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가격대가 상승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강남 11개구, 11개구 중에서 강남 4구요. 4구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0.07이지만은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0.04 상승 축소폭이 더 줄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자체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 포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대체로 보합세 유지 및 재건축 등 단지 등에서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상이고요. 4구 모두 강남 4구 모두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15억 이상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LTV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강남 4구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는 자금 자산가 부분 자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이 부분 자체가 눌려갈지가 좀 물음표가 좀 그려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모든 구의 상승폭 자체가 축소 유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낮은 개봉동과 고척동 역세권 위주, 학교 인근의 학세권 위주의 위주로 지금 상승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0.17에서 0.14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 풍덕천, 신봉동 위주로 단지의 주거 지역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지역 위주로 지금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인창 수택동 8호선 역사예정지 위주로 상승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양시 조정대상 지역이죠. 동양구 같은 경우에 교통호재가 있는 학군이나 그리고 평촌동 위주로 구축 위주로 상승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강남의 그래도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강명시 같은 경우에 하얀 일직동 교통개선이 신안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 위주로 지금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상승폭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축소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독림구 노후단지 위주로는 좀 하락한 모양새를 보이고요. 자, 부평구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구축단지나 병방 규련동 위주의 계양 테크노밸리 부분 자체 인근 단지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의 인천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그래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5대 광역시의 평균 0.1 상승폭보다도 상위로 올라가서 0.31에 지금 대전 상승폭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구축 위주로 좀 상승이 되고 있고요. 서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학군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난해 풀리면서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 일부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이 들어갔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동, 중동, 좌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로 상승이 올라갔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온천동 위주의 상승 부분 자체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5대 광역시 중에서 상승폭차가 확대된 지역은 일단은 부산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세송 지역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0.09%로 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지만 지금 지난 1월 달로 들어서면서 0.28로 힘격하게 상승폭 자체가 축소됐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전 인접해 있는 출퇴근이 양호한 소담동, 보람동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행복도시 내에 BRT 노선 부분 자체가 발표되면서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담동과 세림동 위주로 지금 상승세 곡선 자체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적인 8개 도의 주택가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 자체가 확대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남, 충남, 경남, 제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하락, 상승해서 유지, 보합에서 상승 부분 자체로 전환될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봤을 때는 하락폭 자체가 확대되면서
안정화보다는 서울권과 수도권과 지방의 초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벌어진다는 모양새가 들고요. 과연 현재 지금 정책의 부분,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부분 자체도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 억제 정책, 지금 공급 정책을 같이 피고 있지만 공급 정책이 공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달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기다릴 3기 신도시 외에 여러 주택들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금의 유동성 부분 자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 자체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수요 억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가슴앓이 부분 자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1월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매매가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가는 확대되는 모습,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대한 또 내 물건에 대한 좀 더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설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세미나인데요.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 또 투자 유망 지역 분석부터 투자 전략까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예, 저는 대구에 있는데요. 네. 네, 대구 시남동 쪽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제 점에 하반기에 네. 입주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가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21년도에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연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네네. 하는 게 좋은지, 예,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전화잘 주셨고요. 상담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현재 네네. 분양권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동구 시남동에요. 네. 그 우방 아이유셀이라고. 네. 네네. 네. 동구, 대구, 동대구 쪽에 동대구 우방 아이유셀. 동대구 우방 아이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시고요. 네네. 그럼 현재 주택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대구 북구 쪽에 있잖아요. 북구 쪽에 구암동에 이제 아파트를 네네. 지금 7년째 그냥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래서 이제 네. 분양권이 있다 보니까 이 분양권을 네. 미리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는지 또 1가구 2주택이 되시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주택 이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네.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살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네네. 네. 뭐 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초중고가 옆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또 전세 놓기는 괜찮지 않나 저의 이제 생각이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대구의 아파트 두 채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서 활용 방법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성규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울은 많이 추운데 대구도 춥나요? 대구도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대구 지역은 따뜻할 줄 알았는데. 햇볕은 춥네요. 있는데 예. 서울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추워요. 대구가 워낙 따뜻하게 부동산 지내다 시장도 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도 춥고요. 다 같이.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북구 지역의 아파트 어떤 단지 거주하세요? 부영 5단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영 5단지 칠곡동에 네, 구암동. 예, 구암동. 네, 구암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분양권을 동대구역 쪽에 지금 분양권 하나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예, 그 지금 동대구역. 지금 네. 궁금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 아파트를 그냥 가져가느냐, 전세를 네. 주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동대구 아파트 부분 자체의 신축권 분양권인데 이거를 네, 향후 아파트 부분 자체의 전망이 괜찮으면 가져가고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네. 하느냐, 이 개념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위쪽에 있는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구암동 같은 경우에 전세가하고 지금 매매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10%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네네.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대가 한 2억대죠. 한 2억 3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네, 갭 투자가 2,300인데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죠. 네, 2003년도.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정책과 모든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주택 시장 부분 자체는 뭐냐면 네, 서울권 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내려와서는 네. 투자 목적이 투자의 개념 자체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아, 자, 서울권 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라고 하게 되면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개념 자체로 들어간다면 매입하는 게 낫는 거고 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 광역도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가줘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라는 건 뭐냐면 좋은 입지, 좋은 단지, 세대수 그런 부분 네. 자체가 좀 갖춰진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아, 거예요. 네, 그럼 네. 결론은 뭐냐면 네, 2, 3년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영단지 매도하시고요. 네, 지금 이쪽에 지금 동대구 쪽에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 있죠? 네. 그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거래가를 잠깐 볼게요. 네네. 자, 보시면 네, 자, 이 지금 그 아까 전에 795단지라고 했죠. 부영 5단지. 네네. 부영 아파트. 네. 지금 평수대가 지금 어떻게 되죠? 30평대죠. 네네. 2억 4,700 정도가 지금 작년도 실거래가를 뛰었는데 네. 보시는 대로 네. 지금 매매가 부분 자체는 거의 3년 내내 변동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갭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갭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30평대가 전세가가 2억 3천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서울권에 투자했을 때 뭐냐면은 전세가가 높을 경우에 네.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떠받쳐가지고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아니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학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 부분 자체가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밀고 올라가서 그러면 전세를 줬을 때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 자체는 가격 상승 탄력성은 약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겠고요. 아, 그럼 지금 현재 매도도 괜찮습니까? 매도하십시오. 아, 그러세요? 자, 그리고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네. 동대구 우방 네. 말씀하셨죠? 네네네. 지금 그 평수대는 얼마나 가셨습니까? 30평대 이것도? 33평요. 33평이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분양가가 예전에 지금 분양했을 때가 4억이 조금 안 됐죠.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 분양가를 전매할 수 있는 부분의 가격대가 지금 4억 8천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근에 보게 되면 이안 네. 동대구 아파트가 33평대가 5억 4천이에요. 네네. 그럼 이 주부분 자체가 지금
신천역 부분 자체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부분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떨어져 입주를 했죠. 네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에 입주죠. 네네. 입주 시점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가격 상승률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예요. 아, 그렇다고 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북구의 부분 자체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네. 신축 아파트인 지금 대구권에서도 지금 동대구 우방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앞으로 그 세대수가 거기 재개발되어서 막 18,000세대까지 21년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계속 뭐, 이제 문화 실입주 하면 뭐 괜찮은 겁니까? 자, 공급량에 대한 입주량에 대한 부분 자체의 걱정은 뭐냐면 전세가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갭 차이예요. 네.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서울도 네. 그렇지만은 지금 투자 개념 자체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축 아파트에 그리고 좀 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자체, 그러니까 단가가 좀 가격대가 있는 지역에 올라가야지 내 아파트 자체가 그 가격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아파트는 매도, 동구의 아파트를 보유하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텐데요. 끝번호 684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중앙하이츠 보유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밤섬 32평으로 갈아타기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성수동에서 상수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갈아타기 전략,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성수동, 지금 뚝섬에 있는 그 아파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200세 넘는. 지금 그 아파트 가격대가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수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레미안 밤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슷한 평수 30평대 아파트 자체가 지금 14억에서 14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망이 어떻겠냐. 일단은 지금 성수동 그리고 이쪽은 비슷하네요. 상수동, 성수동. 예. 이쪽은 마포고 이쪽 같은 성수동 부분은 성동구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쪽 지금 아파트보다는 지금 마포 상수동 아파트가 신축 거의 신축 10년 이내 물건이기 때문에 좀 갈아타는 부분 자체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9억 이하, 9억 이상, 15억 이하 그리고 15억 이상의 물건 자체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로 갈아타기에 대한 전략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억에서 13억대, 자 15억대까지 부분 자체를 다 아시겠지만은 15억 이상부터는 아예 전면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15억 이상의 물건 자체를 매수할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만 가지고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폭 자체가 기존의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수요폭보다 현격하게 수요폭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10년 이상의 갈아타기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은 아직 아니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더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갈아타기 전략을 다시 한번 짜시는 게 옳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014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위례 중앙로 호반 베르디움 38평을 17년도부터 보유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전철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위례 신사선 자체가 역사가 생깁니다. 그 부분 자체로 현재로서도 가격대가 오르는 아파트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38평이라고 그랬죠? 네. 38평이면은 거의 11억에서 13억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에 있어서 보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좀 더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격 상승 탄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고요. 자, 2016년도 12월에 입주했고요. 1137세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15개 동에 총 25층 규모로 지금 지어진 호반 베르디움, 위례 베르디움인데요. 자, 위례 신도시 내에 지금 이쪽 중앙 상업지 지역 자체에 향후 앞으로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에서 한 700에서 800m 떨어진 지역에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체로 좀 더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혜를 보시고 나서 한번 볼로 하시다가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호재의 수혜를 좀 보신 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셔서 풀어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끝번호 62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부천시 중동의 스타펠리움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신중동역 위브더 스테이트 주거 오피스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두 개의 아파트, 하나는 오피스텔을 부천시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두 개 다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체크해 볼까요, 대표님?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네. 비슷한 지역 신중동역. 자, 보시게 되면 신중동역 나와가지고 바로 어미경찰서 뒤쪽으로가 지금 말씀하셨던 위브더 스테이트 오피스텔이고요. 그 끝 지점에 보게 되면 부천시 보건소 쪽으로 지금 있는 게 아까 그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스타펠리움이요? 스타펠리움 부분 자체가 3개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연한 자체가 거의 한 10년 넘었죠. 넘었고 오래됐고요. 지금 밑에 스타펠리움 같은 경우에는 3개동으로 한 250세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현재 지금 2017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신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가격 실거래 가격 분석을 보게 되면 좀 좋겠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부분 자체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초기에 이쪽 지금 오피스텔 부분 자체가 750에서 평당 한 800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분양가보다 매매가 자체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텔에 있어서 수익을 보셨다고 하게 되면 매도를 좀 추천드리고요. 매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타펠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신준동역과 아래쪽에 있는 부천역 중간쯤에 양쪽으로 한 1km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1km. 자, 역세권 부분 자체는 좀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본 주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보다 가격 상승 탄력성 자체가 완만합니다. 기존에 뭐 작년도 9월, 그 전에 2018년도 부분 자체 가격이 올라갔을 때만큼의 주변 대단지 아파트들보다 가격대가 그만큼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도 좀 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도하신 다음에 부천 지역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이 일대의 여월 휴먼시아, 부천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상승 곡선을 보게 되면 부동산 흐름과 비슷하게 올라갈 때는 서울권과 같이 올라갔고 같이 떨어졌다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분 자체는 향후 앞으로 GTX와 또 소사 부분 자체, 소사 대곡선 부분 자체에 역사가 생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천 지역에서도 향후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으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옳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지역적인 특성, 그중에서도 내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꼭 세우시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꼭 전문가 먼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박성규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함께 달라지는 세법도 짚어드리고요.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되는지 강의 이후에 간단한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든든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근린생활시설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수익형 물건이라 볼 수 있죠. 또 향후에 서부광역철도에 대한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어떤 자본이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 도보 1분 거리 횡단보도만 건너게 되면 본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874제곱미터,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270평 정도가 나오고요. 자, 건축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로서 건축 연면적도 한 2,700여 평 자체의 규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의 건물로서 자, 오피스텔 283개실은 3층부터 모두 분양이 완료돼서 주인이 정해진 상태고요. 자, 근린생활시설 11개 실만이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준공연월일은 다음 달이죠. 2020년도 2월 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1층 대로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2호 기준으로 8억 6천. 자, 2층의 202호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공이 둘 다 평수 자체가 전용 면적이 한 14평 정도가 나오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를 보실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서구청 바로 앞쪽에 있고요. 향후 앞으로는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쪽으로는 9호선인 가양역, 아래쪽으로는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권 진입이 굉장히 용이할, 서울권으로 서울 어디로든지 진입 자체가 용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올 말 정도죠. 말 정도에 강서경찰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도보거리로 한 3, 4분 거리에 화곡 먹자상권이 위치되어 있고요. 또한 뒤쪽으로는 보시는 대로 우장산 공원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부분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글로 좀 입지 여건 자체를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요. 보시는 대로 자, 강서구청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상가와 오피스텔의 어떤 상징성 부분, 랜드마크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장산 조망공원과 멋자상권, 관공서가 인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화곡로 30m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개발 호재인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 자, 보시는 대로 부천 원종부터 신호를 지나서 화곡,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가양을 지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홍대 입구까지 들어서는 강서구청역이 개통이 되면 보시는 대로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철도망 사업계획이 고시가 완료된 상태로서 충분히 수익형 물건으로서 임대 수익을 보시다가 추후에 개통이 완료되게 되면 자본이득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선도를 보시면요. 강서구청역 예정역에서 앞뒤로 한정거장이 화곡역과 가양역 같은 경우에 5호선과 9호선 부분 자체가 환승이 가능하고요. DMC역에서는 2호선 부분 자체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어떤 전철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본 건물의 특징입니다. 자, 인면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3층부터는 283개의 오피스텔이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요.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1,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 부분 자체,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m 대로가에서 가시성 부분 자체, 집계성이 있는 부분 자체의 상가고요. 자, 그리고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약국, 소매점, 카페, 베이커리, 분식점 등 부분 자체가 현재 임차로 예정되어 있는 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바로 102호 위에 있는 2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전문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또 병원, 그리고 헤어샵 등 부분 자체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지금 위치에 있고요. 동일하게 1층과 동일하게 앞쪽에 30m 대로변 부분 자체가 있고 건너편에 바로 강서구청의 관공서가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지금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내부적인 지금 인테리어 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30m 도로 길 건너편 부분으로 현재 관공서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향후 앞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역이 서부광역교통망에 의해서 지금 개통 예정인 부분 자체에서 역세권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1, 2층 부분 자체의 물건 자체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니 해도 수익형 물건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냐가 중요할 텐데, 자, 102호 기준으로 예상 매매가는 8억 6천입니다. 자,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1억에 320만 원, 월 320만 원이 되겠고요. 대출을 50%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3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1층의 가격 분석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좀 더 가격이 좀 2층이라 저렴한 2층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고요. 자, 예상 임대가는 5천에 월 180이 예상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1억 8천만 원의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서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 접근성 훌륭한 건물이고요. 또 강서구청과 굉장히 가깝고 오피스텔에 이미 입주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수요까지 모두 든든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인천으로 가볼게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일단 청라동, 인천 지역으로 좀 가볼 텐데요.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가 있죠. 네. 지금 이 청라동 같은 경우에는
시티타워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티타워역에서 7호선 시티타워 예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계약 면적은 83.535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45제곱미터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하 6층부터 지상 23층까지 266실로 되어 있고, 이런 건물이 3개의 동이 만들어지는 대단지형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준공연료는 2023년도 2월이고요. 자, 매매가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 1억 9,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후발주자인 청라국제도시 부분 자체가 향후 지금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인천 지역의 트로이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역세권,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야지 향후 자본이득과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보장이 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 있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영종도에 있어서의 어떤 진입 배후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창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송도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인데요. 그 안에 보시게 되게 되면 시티타워라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버금가는 시티타워 부분 자체가 예정에 있고요. 자, 로봇랜드, 하이테크, 또 S사의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부분 자체가 들어오는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본 위치의 상가 오피스텔의 위치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한화금융타운, 또 스타필드, 대형 쇼핑몰, 로봇랜드 등등 여러 기업과 병의원, 회사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지들이 선정돼서 한참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오피스텔에서도 초역세권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7호선 연장역인 타워역에서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호선을 타고 강남 청담 지역까지 들어오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교통의 편리성까지도 지금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 수요가 가장 중요하죠. 오피스텔에 있어서 공실이 않으려면 주변에 얼마만큼의 직장인들, 얼마만큼의 유입 인구가 있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광에 대한 전용 타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 인원만 하더라도 한 2,000명이 되고요. 주변에 스타필드, 그리고 GCT, 그리고 로봇랜드 부분 자체에서 거의 주변에 2만여 명 자체의 배우 수요가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의 도표를 좀 보고 계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7호선 상곡부터 성남역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본 오피스텔 앞에 도보 3분 거리 내에 지금 7호선은 시티타워 역사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면 제3 연륙교 착공 예정이 있는데요. 올해에서 2025년도까지 영종도와 이어지는 연륙교가 착공이 되게 되면 좀 더 영종도와 지금 청라 지역 부분 자체가 좀 더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지금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수용 인원만 약 2천여 명. 지금 보신 대로 18년 착공에서 40개월 부분 자체가 지금 공사 예정인데요. 자, 관광탑, F&B, 놀이 판매 시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티타워에 오피스텔, 호텔 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용 문화 공연 판매 시설 부분 자체로 형성이 되는 관광의 메카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내부적인 모습이고요. 보시는 대로 옥상에 정원 자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 지원시설 부분 자체까지도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모양새를 보고 계시고요. 자, 지하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과 셀프 세차장까지 편의시설 자체를 많이 제고시켜 놨고요. 자, 금액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서울권 내에 투룸의 오피스텔을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거의 가격대가 3억대는 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메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 5억까지 가는데요. 자, 향후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가 1억 9,500만 원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투룸 구조입니다. 자, 월 300에 80만 원 예상되면서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1억이 안 되는 8,200만 원을 가지고 본 청라동의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또 시티타워라는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또 게다가 대단지형의 투룸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점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분석해드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입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